네, 명정선의 명쾌한 경제 시간입니다. 어려운 경제 이야기 그리고 돈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경제 칼럼니스트 명정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이 이코노마드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던데 이 이코노마드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네, 이제 돈과 시간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경제인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제 모든 이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코노미랑 노마드의 합성어인데요.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재테크 정보나 금융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돈 이야기, 돈이 생활에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필명이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좀 콘텐츠로 풀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많은 이야기를 현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도 사실 넘쳐나는데 사실상 그 정보 가운데 정말로 부자가 될 만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내용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돈 공부의 필요성, 이 금융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누가 부자인지 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앵커님께 여쭤볼게요. 그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그냥 평소에 생각을 했을 때는 로또 10억만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요즘 뭐 집값 생각하면 10억은 좀 적을 것 같고 뭐 맞아요. 30억, 50억 아니면 뭐 100억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부자의 기준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KB 금융연구 보고서 이제 연구소가 이제 조사한 부자 보고서를 보면은 순 금융 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보통 부자를 기준을 잡는데요. 최근에 이제 로또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하지만 실제 자포털 코리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이 부자의 기준은 자산이 한 3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겠다,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다고 가정을 했을 때 32억까지는 아니어도 이 10억 정도만 당첨이 됐다고 했을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당첨이 됐다고 했을 때 우선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요. 네.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게 이렇게 매일매일 그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취미 맞아요. 생활로 조금 일하고 가게 뭐 커피숍이나 이런 거 하나 두고 맞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그렇게 네. 살고 싶죠. 한때 이제 직장인들의 로망이 정말 이제 바리스타 그리고 향기가 좀 나는 커피숍에서 어느 책도 좀 읽으면서 커피를 이제 좀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홍대 같은 데 가면은 작은 커피숍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많았는데 제가 이제 로또 당첨이 1등 당첨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런 이제 글을 올린 게시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그 댓글의 반응이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잠수를 탄다가 정말 많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회식할 때 한턱을 쏘고 사표를 낸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상사에게 보너스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나는 회사를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돈에 대해서 숨겨진 욕망이 이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어도 회사를 꾸준히 다닌다는 분들이 요즘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있어도 일을 꾸준히 하겠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좀 현명한 거일 수도 있고 일을 하나의 어떤 나의 가치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이라면 이 10억이 정말 당첨이 되었을 때 그 돈이 내 손에 10억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세금도 생각을 해보는데 이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때 그래도 주말마다 왜 뭐 돼지꿈 막 이런 꿈 꾸면 로또 네. 한 번씩 해보고 10억 당첨되면 얼마일까 저는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세금이 좀 많이 붙더라고요. 맞아요.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한 38%까지 붙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로또 당첨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거기에서 세금을 다 제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세금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3억을 기준으로 해서 3억 미만이면 22%를 떼가지만 3억 이상이면 33%를 떼가는데요. 그래서 주민세를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하면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2억 9,700만 원을 제한 7억 300만 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억일 때는 한 7억 정도 받을 수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일 때는 30억이라고 하면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20억 초반대라는 거겠죠. 그러면 아마 느낌이 세금에 대한 느낌이 확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실제 그래서 수령액은 얼마인지는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상당하네요. 그렇죠. 세금이 점점 이제 부자가 될수록 세금에 민감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떼가는데 그래도 그게 얼마예요? 로또를 그렇게 탔다는 게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게 다라고 하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이 돈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목돈을 탔으니까 저 같으면은 금융자산 어떻게 분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싶은데 투자 경험, 이렇게 큰 돈을 굴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프라이빗 뱅커한테 맡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 PB한테 맡기자니 거래해본 PB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신뢰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사업을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카페 한 곳을 정하려고 해도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알려면 기사도 검색을 해보지만 기사도 사실 믿을 수가 없죠. 결국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식재료, 카페까지 차리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재료를 들여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에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이것 또한 복잡합니다. 이것도 복잡하니까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 절차도 밟아야 하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뭐 돈이 생겼는데 아웃소싱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 워낙에 아웃소싱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가진 목돈이 많지 않고 그렇다면 비용은 무조건 나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이 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만만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제 부자가 된다는 것, 이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돈을 지키는 지혜, 그리고 돈을 불릴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어려워도 정말 쓰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잘 좀 굴리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돈은 그 액수가 주는 한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돈은 사실 그 숫자가 주는 자유의 한계다. 그리고 정말 이제 부자를 진짜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보통 요즘에 예전에 이제 파이낸셜 IQ라고도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뭐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은 가진 자의 재량만큼만 모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런 얘기였거든요. 흔히 폭포수에 이제 가면은 물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폭포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도 내가 가진 이 재량, 이 컵만 하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물은 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걸 트럭만큼 가지고 갔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그 트럭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진 자의 재량만큼 모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이 제대로 좀 필요하다, 금융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돈 공부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계부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빚더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비투성의 나라일수록 돈 공부가 너무 필요한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현재 2016년 말 기준으로 1,345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년간 늘어난 금액이 141조 2천억 원 늘었는데요.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1시간당 16억 원이 늘었습니다. 1시간당 16억이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이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가 않은 게 빚이 늘면 이 나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점점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연금이 줄어들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금이 인상이 되고 이 개인이 내는 보험료가 늘면서 고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네. 결국 뭐 게을렀던 것은 아닌데 지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한계는 늘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 아니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빚을 그렇게 늘리면서 산 것도 아닌데 내 잘못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정말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희 직장인들 다 일 열심히 하고 살지만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거를 돈에 대한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아끼면 수입이 많아지고 그러면 우린 잘 살 수 있겠지라고 늘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근면함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돼야 하는 이 국민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들 그렇게 이제 살았고요. 근데 이제 돈 좀 생기면 이제 자동차 사는 것도 당연하고 또 대출 받아서 집도 사고 상환만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생활비로 이자를 이제 충당을 하면서 막히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월급은 이제 보통 통장에 스치는 숫자라는 말 굉장히 절감하지 않나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경기가 불안해지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 혹시나 내 월급을 받지 못할까라는 불안함도 생기고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할까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돈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는 학교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삶과 돈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사실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버스를 타려고 해도 기차를 탈 때에도 돈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는 채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사회에 그냥 내던져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금융 문맹이라고도 하죠. 이 재테크 지식은 이제 우리가 무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삶에 필요한 진짜 내 돈 공부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 2년 전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서 조사한 금융 지식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 그림 자료를 보시면 금융 상식에 대한 4문제 중에서 3문제를 맞춘 비율이 우리가 33%여가지고 전체 중에서 거의 금융 후진국 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네, 금융후진국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우간다 그리고 미얀마보다도 오히려 못하다 금융후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제 억울하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돈 공부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라이프 플랜에 맞춘 공부가 아니라 단기간에 좀 대박날 종목이 없을까? 좀 복잡한 거는 싫고 나에게 좀 달콤한 사탕 같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재테크 지식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테크를 시험 공부하듯이 금융을 공부한 거죠. 이제 과정은 빼고 정답만 찾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소양 그리고 돈에 대한 기본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100달러를 우리가 빌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줘야 되는 금액이 105달러 또는 100달러에서 이자 3%를 더 얹어주는 금액이라면 어느 쪽에 돈을 빌리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쪽에 주시겠나요? 글쎄요, 고민이 되네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요? 네, 실제로 이 두 가지 이제 선택 문제 중에서 우리나라 정답률은 47%였거든요. 그런데 유럽 각국의 평균은 60에서 70%였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 숫자와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게 105달러는 5%의 이자율이고요. 이 3%의 이자라면은 103달러겠죠. 이거를 계산을 이제 단순한 계산인데도 사람들이 그 약간 표기만 달라지면 어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현실에서도 다양한 문제로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월 몇 %의 수익을 보장해 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번번이 이런 문제에도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간단한 기본 상식에서 사람들이 헷갈려 함으로 해서 내 돈을 몽땅 잃어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금융 문맹률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진국의 이제 금융지식 수준을 상위권임을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결국에는 전체 국민들의 금융 상식, 금융 성숙도도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현실에서는 금융과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돈만 밝히는 행위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주식 투자를 공부하면 어린 것이 이제 돈만 밝힌다고 핀잔을 주는 분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목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이 돈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도 뭐 이런 좀 노력들이 뭐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금융 당국도 요즘 금융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제 돈의 감각을 기르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투자클럽 캠페인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를 가지고 올 것, 또 그리고 엄마와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이 모임에 참여한 가족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실제 강연에 박영욱 스마트인컴 대표와 이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도 함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존리 대표는 사교육비를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박영욱 대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기업의 편에서 수익을 내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박영욱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하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길어진 만큼 기업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본시장을 놓고 보면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건전한 어떤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이 안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순한 소비자로, 단순한 투자자로, 단순한 근로자로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더라도 이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금융 정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지식화시키고 내가 좀 흡수하는 게 네.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거든요. 지금은 예전에 그대로의 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20년 전처럼 뭐 저축을 열심히 해서 그리고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수입이 늘면은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도무지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죠. 아무리 뭐 기업이 어렵고 뭐 나라가 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도 탓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 돈 관리 그리고 가계 관리 능력을 키워야 궁극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능력을 어떻게 발휘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또 기업과 국가의 의지를 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돈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공부에 달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 돈의 감각을 몸에 익혀나가는 것이 바로 이 지금 현재 빚더미인 나라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계속되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정선의 명쾌한 경제 칼럼니스트 명정선 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